자, 153페이지 책 압수영장 집행 절차 보자. 3번 집행 절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는 이런 거 있죠.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간수자를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는데, 건정이라는 게 자물쇠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죠. 자물쇠. 그 다음에 중재한 경우에도 그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이런 거고, 이제 뭐 아주 중요한 게 4번 당사자 책임자의 참여 별표 한 4-5개 넣으세요. 요거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으니까. 먼저 검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게 보통 그 반대 신문권의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감시죠. 감시를 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에 관련된 것만 영장 대상물만 압수해가는지, 내가 아끼는 물건까지 다 갖고 가는 건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해놨고, 요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은 집행 일시 장소를 참여권자에 통지해야 된다. 통지, 참여, 통지로 동감해 놓으세요. 단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로 의사를 명시하거나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 급할 때는 예우를 합니다. 참여 통지하면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겠죠. 이런 때가 급속을 요하는 때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를 은닉할 염려가 있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이다.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공무소 또는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찬에서 압수할 때는 책임자에게 책임자한테 참여할 것을 통지하고요. 그 외에 타인이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등에는 주거주, 간수자, 집주인이나 뭐 간수자가 바로 경비원이 해당하겠죠. 경비원 관리자한테 참여하게 통지해 줘야 되겠고, 이사회 자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 때는 인거인, 이웃집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 뭐 동사무소 직원을 말하는 거겠죠. 참여하게 된다. 그다음에 여자의 신체에 대해 수색할 때는 성년이 여자를 참여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성년의 여자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참여 제도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기면 판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예요. 굉장히. 저것도 별표 한 5개 해놓으세요. 4-5개. 지금 벌써 연 한 2-3번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온 부분이라도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냐니까 빌딩 종건당 빌딩 같아요. 종건당 사건인데, 종건당 취재 종건장 그 빌딩의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 그 빌딩 내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는데 압수수색하는데, 보통 이 자체를 떼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복사를 해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다 포맷을 했는지 이 자체 하드디스크 자체를 떼갔어요. 그래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깁니다. 수사기관 사무실로 뭐 경찰 뭐 마크가 있나? 여기 옮겨가지고 이쪽 사무실에다가 이제 그 복사를 합니다. 저걸 떼와가지고. 요때는 요게 이제 1처분인가 그래요. 나중에 나오겠는데 1처분이고, 요때는 요 떼갈 때도 통지에서 참여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사무실 컴퓨터에 복사할 때도 참여권을 보장해요. 요게 1처분할 때.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또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기는데, 외장 하드로. 이때부터는 너무나 뭐 압수해 왔으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참여권을 통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알아서 복사해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 거를 프린트를 해요. 여기에서 연결해서 프린트를 합니다. 이게 아마 1첩은 1첩은 2첩은 3첩은 이렇게 해야 되나? 프린트에 넣어서 프린트 해갑니다. 여기도 당연히 참여를 안 시키죠. 뭐 처음에만 참여시키면 된다고 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복사해 가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기 시작해요. 왜 우리한테 안 알리고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왜 프린트를 해가지고 증거로 썼느냐. 그리고 여기에 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를 또 발견합니다. 새로운 범죄. 요 복사 과정에서 새 범죄를 발견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1영장을 받아서 제1영장이죠. 제1영장. 그다음에 제2영장을 받아서 이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을 한 다음에 제2영장을 발부했고요. 요게 1처분인가? 요게 1처분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판례 보면서 봐보자. 자, 판례. 당사자 참여권 보장. 요 과정에 참여권이 일일이 다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하드디스크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도, 원칙은 이걸 복사를 해가 되지 저장 매체 자체를 옮길 수 없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색 당사자, 피압수자죠.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거 배터리 다 돼가네.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였다 하더라도 같습니다. 위법하다는 거죠. 안 알려줬다면. 그 다음에 위법성 전체적 판단.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 매체 압수 이미징 등등등의 행위가 등의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 단계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요것만 취소하더라도 그 후에 압수수색을 저지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그 결과물을 보여하게 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러므로 준항고인이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그래서 준항고를 한 거죠. 요 참여권 보장 안 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라는 준항고를 했던 겁니다. 준항고는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이걸 취소해달라, 이걸 취소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준항고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 나타난 위법이 요 하나의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을 가려야 된다 했는데, 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그 하드디스크에 외장 하드로 옮긴 거, 프린트한 거, 이게 전체의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취소를 해줍니다. 나중에 다 취소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압수해 온 거, 영장을 받아서 적법하게 압수해 온 그 하드디스크 자체도 돌려주라고 판시를 해요. 이 자체가 전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다 갑 주식회사 빌딩 내에 갑 주식회사 종건당 주식회사죠. 종건당 주식회사의 빌딩 내에 의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대표이사 같죠.
저장 매체 범죄와 관련된 정보, 유관 정보와 범죄에 무관한 정보, 무관 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을 사무실에 있더라도 갑 소유니까요.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에 참여하에 참여를 시켜줬죠.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정보, 저장 파일 전부를 임의적 방법으로 다른 저장 매체에 복제하고, 이게 1차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복제한 게 이게 1차분. 을측에 참여 없이 이를 임의정한 복제본을 다시 외장하되 재복제하고, 이게 2차분이네요. 2차분 했으며, 을측에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 유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갑 회사의 별건 범죄와 관련된 전자 정보 등 무관 정보를 함께 출력한 경우 프린트를 했다 그랬죠. 이게 3차분이네요. 1차분, 2차분, 3차분. 그래서 1차분은 적법하죠. 근데 2차분, 3차분이 통제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 3처분은 제1처분 후 피압수재 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관 정보는 물론 무관 정보까지 재복제 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요 영장, 1영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적법 절차를 위반한 위반 처분이며, 제2, 3처분에 해당하는 정자 정보를 복제 출력 과정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의 압수수색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인 점에 비춰 위 영장의 기각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된다. 이거 자체 1처분까지, 1처분뿐만 아니라 요까지 압수수색 행위 끝까지 다 취소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별건 정보와 참여권 보장.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어요. 이 과정에서. 조금 중복되죠. 전자정보의 저장 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하여 압수수색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 압수수색에 해당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백, 파괴,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수사기관의 대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해도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는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 매체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목록을 교반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검사가 압수영장, 제1영장, 여기 제1영장이죠. 제1영장을 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 사무실로 압수했는데 저장 매체 범죄와 관련된 정보, 유관 정보와 무관 정보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측에 참여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된 파일 전부를 다른 저장 매체 수사기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복제하고, 을측에 참여 없이 임의장 복제본을 다시 외장하드디스크에 재복제했으며, 을측에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한 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을 등의 별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고 문서를 출력하고, 이게 이제 3처분이라고 그랬죠. 그 후 을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검사가 별건 정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압수영장, 제2영장을 발부하다 외장 하드 측에서 별건 정보를 탐색 출력한 경우 여기서 프린트를 해갔다는 거죠. 제2영장 청구 당시 압수한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제1영장에 피압수수색 당사자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재복제한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죠. 나아가 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을측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2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
전체적으로 위법하다. 그래서 다 취소가 된 거죠. 요거는 최초에 요거는 자체는 위법하지 않았지만 이 위법이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판례 여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 집행 제한, 이제 뭐 기초적인 개념이 돼 버렸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일출 해 뜨기 전 일몰, 해 지고 난 후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포인트가 기재입니다.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 문제가 될 때 그 별도의 압수영장을 받아야 된다, 야간 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야간 영장에는 없고요. 일반 영장에 그냥 야간 집행할 수 있다는 기재만 있으면 됩니다. 기재가 포인트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도박, 기타, 풍소를 해하는 행위에 상용, 늘 쓰인다는 거죠. 상용되어 인정하는 장소,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물론 공개된 시간에 하나겠지만, 자, 이런 것도 기초 개념으로 봐두고, 이제 영장 집행 후의 문제 봐볼까요? 영장 집행 후의 문제. 여기까지 봐두죠. 먼저 그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압수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압수 조서는 압수한 물건이 뭐다, 종류가 뭐며, 품명이 뭐며,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는 법원에 보고하기 위한 거예요. 특징 수량들을 기재해야 되고, 오는 피압수자한테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색증명서 압수 목록은 교부합니다. 압수조서는 작성이고요, 교부가 아니라고. 수색증명서 압수 목록은 교부합니다. 조심해 두시고, 그래서 압수조서도 소유자 등에 교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도 몰살 물건이 없는 때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되고요. 압수한 경우는 무엇을 압수해 갔는지 그 목록을 작성해서 소유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 줘야 됩니다.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거죠. 권리 보호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해 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교부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것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 앞에서 쭉 본 판례와 관련된 게,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에서 나온 판례 내용이 많아요.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판례에서 이분이 뭐 행정법, 헌법 여러 군데서 많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그 뭐지? 새누리당 그 전에 뭐였지? 신한국당인가 뭐. 그래서 제주지사 사무실에서 있고, 여기서 이제 이 김태환 제주지사가 그 지방선거에 개입을 해요. 지방선거에 옛날에 참 한나라당이구나. 한나라당 그 시의회 의원들이 당선이 되도록 뭐 뻔하죠. 막걸리 사주고 뭐 관광시켜주고 태워주고 이러죠. 그걸 제주지검 검사가 알고 영장을 받아옵니다. 제주법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해요. 근데 영장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주지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서, 제주지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서 공선법 위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특정을. 그러면 제주지사 사무실 보관 중인 물건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거죠. 압수수색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물건이어야 됩니다. 부셔졌나?
켜졌나? 안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그 제주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에 그 압수수색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비서가 그 결제 문건이라고 들고 들어오다가 잡혀요. 뭐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제주사 사무실에 보안적인 물건이 아니죠, 그죠? 우연히 압수수색할 때 현존하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현존하는 물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저 문건을 보니까 제주사가 김태환 제주지사가 선거에 개입했다, 공수법 위반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 뭐 관광버스 되는 거, 뭐 음식비 이런 것도 비용 지출한 게 나와요. 이걸 가지고 제주법 1심에다가 기소를 했는데 그러자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항변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영장주의 위배된 물건이기 때문에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고요. 나중에 대법원 판례가 그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대법원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남긴 판례가 바로 앞에 되돌아가 보죠. 이 책은 152페이지였는데 그 압수영장의 대상에 관한 판례 있죠. 제일 먼저 앞에 나와 있는 판례. 그래서 여기 보안적인 물건을 물건이라고 했는데 현존하는 물건도 이게 포함시키면 안 된다 하는 판례. 그래서 그 위에 판례부터 보면 영장발부법관이 그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개정한 문건은 9개 개서해야 되고 함부로 피해 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치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확장 해석한 거죠. 보관적인 물건을 현존한 물건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그래서 나온 판례가 거기 나와 있고요. 따라서 압수영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압수장소에서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한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현존한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법이 지적됐는데 이 영장을 제시할 때 그 제주사 사무실에 책임자한테만 비서실장한테만 제시를 하고 요 사람한테는 제시를 안 했어요. 실제로 갖고 들어온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아까 본 판례죠. 영장의 제시에서 두 번째 판례 박스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했는데 이 제시도 안 했죠. 그래서 영장의 문헌에 없는 물건을 압수를 했고 영장 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지막 판례 그 압수 목록 교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압수물 목록은 피해 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 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구를 하는 등 권리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압수 5개월이 지난 뒤에 압수 목록 교황서 위반하다 있는데 나중에 1심에 들어가서 왜 뭘 압수했는지 압수 목록도 왜 우리한테 안 줬냐 따지자 뒤늦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해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대법원이 판시를 해요. 그래서 증거로 쓰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반드시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영장주의 예외인데요. 가이노트 43쪽에 있어요. 가이노트 43쪽에 책으로 옮길까 말까.
아마 일단 둘 다 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책으로. 자, 압수수색 검증상의 영장지 예외. 가이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그 관련 조문을 먼저 보세요. 그 조문을 숫자까지 다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216조, 17조, 18조, 뭐 220조까지. 이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봐둬야 되고 다른 데에 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자체가 지금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요번에 시험에 아마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영장지 예외가 나올 가능성이. 먼저 그 형사법 조문 총 6개인데 내용상으로 5개밖에 안 돼. 굉장히 간단한 거고 요 조문을 가지고 먼저 전체적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하고 가는 것이 뭔가 좀 공부 시작할 때 막 혼란스러운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를 잘 봐봐요. 그림 내가 좀 더 띄우 사진을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일단 216조 1항 1호인데요. 체포나 구속 목적으로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의자 수색하는 경우.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다시피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인데 몇 층에서 지금 범죄를 저지른지 몰라. 그러면 이 아파트에 한 호실마다 한 개 주거가 되니까 영장을 발부한다면 집집마다 영장을 다 받아와서 범인이 어디 있는가, 여관 같으면 여관 방마다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목적으로 피의자를 찾는 겁니다. 찾을 때는 이 많은 집에서, 이 많은 아파트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 찾을 때에는. 그래서 일단 216조 1항 1호 체포 구속 목적 피의자 수색의 경우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216조 1항 1호죠. 210조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1항 21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긴급체포, 피의자 구속 또는 현행범 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다음에 처분할 수 있다. 1호 타인이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그림 있죠. 저기 그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 가지고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했을 때에 영장 받아왔냐, 영장 있냐 물으니까 영장 없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주눅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이게 이 규정에 의하면 영장이 필요 없는 거죠. 이 철도 노조 지부를 체포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도 현행범 체포죠. 현행범 체포하기 위한 거니까 현행범 체포니까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영장도 사실 필요 없고요. 그 압수수색할 타인이 주거나 간수한 가옥, 건조물 여기 다 들어가죠. 여기 들어갈 때도 영장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필요 없다라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건데요. 그 다음에 범죄 장소예요. 범죄 장소.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꼭대기층에서 가까운 층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범죄 체포 현장이 있죠. 범죄 장소 체포 현장. 체포 현장은 급하죠. 체포 현장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216조 1항 2호입니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정확하게 말하면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을 말하고요. 체포 현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포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체포 현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체포에 착수할 때에 피의자가 있기만 하면 체포 현장으로 보죠. 그래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피의자가 튀었다. 그래도 피의자 체포 현장으로 그대로 보죠. 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행범 체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항이 피고인 구속 현장인데 요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216조 2항인데
전항 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래서 뭐 특별히 문제화는 잘 안 되고요. 사망 중요합니다. 범죄 장소의 경우이고요. 범죄 장소. 어때도 영장 없이 압수 검증할 수 있는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고요. 이거는 현행범 체포를 못한 상황입니다. 현행범 체포를 못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현행범 체포를 했다면 아까 216조 만약 현행범 체포했다면 216조 1항 2호의 체포 현장에 해당하죠. 체포 현장에 해당하는데 현행범 체포는 못한 범죄 장소의 경우예요. 그래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법원 판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 검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다른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즉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된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런 시간 제한이 있는데 현행범 체포 못한 범죄 장소의 경우는 48시간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문구상.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은 범죄 장소의 경우이다 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흐릿하게 나왔구나. 이게 그 이태원 살인 사건 영화 현장인데요. 실제로는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범인이 미국에서 잡혀와서 징역 20년 받았지. 근데 현실에는 이거 이제 영화 과정이고요. 현장에서는 이거 다 청소를 해서 깨끗이 씌워져 버렸죠. 그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매매 장소, 성매매 범죄 장소고, 범죄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매매 현장을 찾는 거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오락실, 불법 오락기, 범죄 현장이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216조 사망 얘기고, 그다음 217조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재 보관하는 물건인데 24시간까지만 영장 없이 압수 검증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 기간이 아니다는 것 조심하시고, 요것 많이들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잘 봐두세요. 217조 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 규정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여 영장 없이 압수 검증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니까 긴급 체포하잖아요. 긴급 체포했을 때 그 체포 현장 요거는 우리가 아까 본 216조 1항 2호에 가지고 2호에서 영장 없이 이미 영장 없이 압수나 수색이나 검증할 수 있죠. 그래서 체포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절도범이 있단 말이죠. 절도범이 절도하는 현장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거나 하는 물건은 216조 1항 2호에서 이미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17조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포 현장 이외에요. 이외에 은닉한 물건을 말합니다. 은닉물. 그래서 이거를 두게 된 이유가 이놈이 절도범인데 이 공범이 숨겨놓은 물건 있잖아요. 그래서 절도범이 잡혀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범이 요 숨겨놓은 은닉물 이런 것들을 증거인멸을 할 수 있으니까, 없앨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212조 1항이 24시간까지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체포 현장 이외의 장소예요. 체포 현장 이외의 장소, 체포 현장 이외의 긴급 체포 현장 이외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체포 현장에는
이미 요 210조 1항 2호 규정에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된 장소 이외의 언닉 장소를 말한 거고, 요거는 체포 현장의 경우는 몇 시간 안까지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죠. 근데 체포 현장 이외의 경우에는 24시간까지만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24시간 지나면 영장을 받아서 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한 겁니다.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크니까. 주로 그 지하철 사물함에다가 많이 숨기죠. 절도범 같으면. 그래서 사물함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사물함을 여기다가 숨겨놓는 거다 말이에요. 옛날에는 긴급 체포된 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즉 구속영장 청구 기간까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24시간을 줄였습니다. 24시간, 48시간이 아니고. 요게 217조 1항 얘기고요. 그 다음에 210조 2항인데 체포 현장이나 체포고소 현장이나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보관하는 물건, 언닉한 물건의 경우에 그 계속 영장 없이 압수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48시간 내에 그 압수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항 긴급 체포된 자의 소지소지 보관하는 언닉물이죠. 그 다음에 210조 1항 2호 체포 구속 현장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줄쳐놓고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청구 줄쳐놓았어요. 발부받을 필요까지는 없죠. 지체 없이. 그리고 이 지체 없이란 말은 밑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 경우 압수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된다. 지체 없이란 말은 48시간 이내다라고 법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48시간 이내. 청구입니다. 청구. 발부가 아니죠. 사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못한 때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이게 환부입니다. 환부 일정이죠. 요게 217조 2항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요 경우는 아무 영장이 필요 없죠.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사의 경우 아무 영장이 필요 없고, 요거는 48시간 이내에 피공구속 현장도 아무런 말이 없지만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 규정을 준용하니까. 그다음에 사망 현행범 체포 못한 범죄 장소의 경우는 48시간은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냥 지체 없이라만 돼 있었죠. 그리고 영장을 바로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 등도 똑같죠. 지체 없이, 즉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8조 유료물 또는 임의 제출물인데, 유료물이라는 것이 놔두고 간 물건이죠. 마약범이 막 추격해오니까 도망가다가 마약 봉지를 던졌거나 이런 경우. 임의 제출물, 자발적으로 낸 물건이죠. 요걸 영치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미 자발적으로 낸 물건을 안 돌려주고 압수하는 것을 영치라고 부른다고요. 영치. 이게 유병헌 안결인데 이게 대표적인 유리물이죠. 흘리고 간 물건. 이거 압수할 때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태블릿 PC. 그게 폐기하라고 던져놓은 물건이죠. 이게 대표적인 유리물입니다. 영장이 필요 없어요. 쓸 줄 모른다. 뭐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최순실 쓰다 버린 거 맞다. 그래서 영장 없이 뭐 왜 영장도 안 받았냐, 뭐 훔친 게 아니냐, 뭐 위법이다 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18조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료한 물건이나 소유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압수할 때에 뭐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되나 그런 필요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압수 시의 조치들을 봐보면,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은 그 많은 집, 아파트, 집집마다 영장을 받아올 필요가 없으니까 차 들어갈 때도 영장이 필요 없고, 그래서 체포 구속할 피의자를 발견했으면 체포 구속 절차로 넘어가면 되고요. 체포 구속할 피의자를 발견 못했으면 그냥 문 닫고 나오면 되죠. 그래서 계속 압수할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압수 조치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체포 구속 현장의 경우에 보통 그 증거는 소지품 증거가 많죠. 그래서 핸드폰에 증거가 가장 많고요, 그죠? 카톡 이런 데 증거가 많잖아, 그지? 예. 그다음에 태블릿 PC, 예. 태블릿 PC 증거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하드 디스크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하려면 뭐 수첩을 따로 갖고 있다면 수첩, 일기 이런 거 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 있고 그걸 계속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란 말은 48시간 내단 말이야. 그게 아까 본 요거죠. 210조 2항이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구속 현장은 피의자 구속 현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거의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범죄 장소의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영장은 이건 발부받도록 돼 있고요. 지체 없이란 말은 몇 시간 이내다라고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출제가 됐고요. 이 경우에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217조 1항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하는 물건 등 긴급 체포된 자가 어디 숨겨놓은 물건을 말한다 그랬죠. 어떤 마찬가지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란 말은 48시간 내다. 그리고 유류물이나 임의 제출물의 경우에도 계속 압수할 때는 아무런 조치가 필요 없다. 자, 요 내용상으로는 5개밖에 안 돼요. 5개밖에 안 되는 요 조문을 숫자까지 해서 다 기억했는데 참 요거 요급 처분이 있습니다. 요급 처분 아까 본 220조 있었는데 요 216조의 경우는 요급 처분이 있어요. 요급 처분 아주 급하다는 거죠. 아주 급하다. 그래서 요급 처분은 주거주의 참여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야간 집행에 제한도 없는 것이 요급 처분이다. 아주 급하죠. 그래서 피의자를 찾으러 간다. 밤에 체포 구속할 사람 찾으러 간다. 영장도 필요 없고 집주인 안 와도 되고요. 야간 집행도 가능합니다. 제한 규정도 없고 범죄 장소도 마찬가지죠. 살인 현장, 뭐 교통사고 현장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217조, 218조는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급 처분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긴급 체포된 자가 숨겨놓은 물건 천천히 사실 가도 되죠. 상황에 따라서 공범이 없는 단독범이라면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증거인멸할 수가 있으니까 급하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주거주 집주인 참여해야 되고요. 사물함 같으면 사물함 주인 와야 된다는 말이죠. 관리자가 와야 되는 거고 야간 집행의 제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요급 처분하는 게 인정 안 됩니다. 유류물, 임의제출물의 경우에도 승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조문들을 관련 거 숫자까지 해서 거의 암기다시피 해놓으시고 그 범죄 장소하고 긴급 체포 된 자의 소유소에 보관하는 물건 거기가 질문이 많아요. 그 취지를 조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본문에서 뭐 쉬었다 하죠.